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인데 온라인 쇼핑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막막하죠? 쿠팡은 정책이 너무 고객 중심이고,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이미 시장이 포화가 되었고, 도매 사이트 이용하는 위탁 판매도 요즘 최저가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항상 이런 변화가 있어 온 만큼 요즘 온라인 시장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로켓크로스나 구매대행, 사입, 그리고 이 제가 하는 리셀까지 있죠? 이런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저는 또 왜 이런 리셀 말고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될 만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거, 발전된 거 좋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엄연히 사업입니다. 단순히 유행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이끌려 다니는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좋을까요? 저는 그게 조금 본질과 벗어난다고 봐요.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랑 또 아직 경쟁자가 많이 없는 블루오션 영역이냐도 중요합니다만, 하지만 이것도 곧 소문이 퍼지면 금방 또 레드오션 영역이 될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돈벌거리를 찾아서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결국에는요. 저는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피곤한데요. 저는 딱 한 가지를 하더라도 얼마나 안정적이고 리스크 없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냐 하는 이 지속성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사람 일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100% 장담은 못해도 저는 아마 향후에도 이 리셀 사업은 당분간 오래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리셀 사업만 고집하는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온라인 마켓 종류는 요즘 좀 인기 있는 사업이 뭐가 있죠? 로켓크로스, 구매대행, 중국 사입,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각 사업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로켓크로스입니다. 로켓크로스, 매출 아무리 잘 나와도 유튜브를 보니까 좀 로스율이라든지 광고비, 좀 묶여있는 돈, 이런 운영비가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 총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영상 하나하나 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도 사실 이거 제대로 하는 분들 좀 찾기도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인지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쿠팡의 높은 수수료, 시스템과 또 파손, 손실 감당 등등, 결국에 순수익을 따지고 보면 매출은 높아도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경험이 부족한 초보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돈만 잃는 사업이 되기 쉽습니다. 정확하게 지출되는 비용들을 계산하기도 어렵고 발생하게 될 돌발 상황들을 추측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켓크로스는 광고비도 따로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처음에 매출 잘 나오다가 나중에 매출이 확 떨어졌을 때 전략을 조금만 잘못 잡아도 다시 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광고에 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보분들이 신경 쓰고 또 미리 생각하고 계산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정말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로켓크로스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구매 대행과 사입 같은 경우는 뭐 알리랑 테무 때문에 요즘에 초보분들한테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매 대행 자체가 초보자분들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하는 사업보다 노력을 굉장히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시간 투자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제가 하는 이 국내 리셀이랑 원리와 뼈대는 비슷한데요, 저희 리셀과 같이 재고도 필요 없고 초기 자본이 많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가능하고 또 주문 들어오면 그때 물건을 구매해도 되니까 구매 대행은 주문이 들어오면 해외에서 사서 보내주면 돼. 그리고 저희 리셀도 주문 들어오면 국내 사이트에서 사서 보내주면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리셀 사업과 공통점이 많은데 차이점은 이렇게 있어요. 구매 대행은 주문이 들어오면 이 배대지, 배송 대행지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물건을 배송을 하는데요. 배송을 하고 나서 통관장에서 통관을 하고 또 국내 택배로 인계가 돼서 또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까지 시간 소요도 시간이지만 저희가 이 물건을 팔려면 이 작업들을 주문건 하나하나에 다 적용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내가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구매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스토어에서 알람이 오겠죠? 첫 구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확인을 하고 현지에서 상품을 구매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큐텐, 뭐 알리, 테무 등 내가 상품을 당시 등록할 때 갖고 온 이 업체, 여기다가 구매를 진행을 해야 돼요. 저희가 주문을 했으니까 현지 구매가 일어났죠. 그리고 구매하고 보니까 이 현지에서 고객에게 바로 보내주지 않는데요. 그러면 내가 상품을 구매해서 배송 대행지로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통관까지 절차를 다 진행을 해주셔야 이 중간중간의 과정들에서 내가 체크해야 되고 트래킹 번호도 입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문 한 건 한 건 처리할 때마다 해야 되는 잡일이 너무 많습니다. 상품이 통관이 되면 또 국내 배송까지 더블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하는 리셀은 똑같아요. 하지만 배대지, 통관 검수, 트래킹 넘버 입력하고 또 통관 잘 되었는지 이 모든 과정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고객이 취소할까봐 조마조마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매 대행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3가지 이상의 과정이 생략이 되고 더 주문 처리가 간소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은 특히 문제가 고객이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그럴 때 고객은 취소하면 되지만 저희는 반품 수수료를 물거나 정말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반품이 이루어집니다.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품 들어오면 다시 반품시키는 걸 포기하고 그냥 그 물건 본인에게 받아서 보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품도 뭐가 잘 팔릴지 찾아서 등록하는 게 뭔가 일관성 있는 규칙이나 감이 생기긴 좀 힘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보면 일단 뭐 몇천 개, 몇만 개까지 등록을 하기도 하고 낚싯대를 일단 많이 놓고 나서 거기서 얻어 걸리는 걸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동으로 한 2, 300개 정도? 그 정도만 해도 3개월 안에 월 1,000만 원 이상 매출 바로 내실 수 있어서 타율적으로도 고려를 하고 들어가는 게 있고요. 당연히 국내 상품이니까 저희가 트렌드를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프로세스가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이 컴맹분들이 사업하시기에 정말 쉬워요. 그래서 타율이 좋다는 거는 나중에는 실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몇만 개씩 대량 등록을 해야 팔리기 시작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의 개수도 줄여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려면 사업자도 여러 개 내야 되고 부수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초보분들이 하시려면 진짜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은 무조건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 사입, 국내 사입 다 포함입니다. 이 사입을 하는 것도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진짜 많은 전략이 필요해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투자금이 일단 많이 들어가요. 현금 없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고 리스크가 엄청 커요. 본인이 열심히 분석한 데이터만 가지고 무턱대고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순간 그 재고가 짐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은 돈 그 자체가 아니에요. 팔아야 돈이 되는 거죠. 여러 마케팅과 광고, 돈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공할까 말까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리셀 4개월 차에 처음으로 사입을 했었는데 국내 사입입니다. 그때 제가 국내 리셀로 팔아본 상품들로만 정말 소량으로 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 상품의 뭐 할인 패턴이라든지 기존가가 얼마인지 저희가 등록하고 팔았을 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10개 정도 사서 파는데 이거 팔릴 때까지 진짜 마음 졸이고 이거 안 팔리면 어쩌나 걱정하고 멘탈적으로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에게 저는 딱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사입을 꼭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절대 대량으로 하지 마시고 소량으로 먼저 테스트를 꼭 해보시면서 품목을 점차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 사입도 리셀로 팔아보면서 키운 눈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리셀의 다음 단계로 보실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제가 아는 리셀이 있죠. 국내 유명 브랜드 상품을 리셀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서 왜 리셀이 좋은지 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물건을 구입해서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재고 쌓아둘 일 없으니까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창고 대여비와 같은 보관료가 들지 않아서 비용 절감이 됩니다. 세 번째, 또 배송도 직접 하지도 않고 직접 포장도 하지 않기 때문에 배송료도 아낄 수 있죠. 재고 안 쌓아두고 창고 없고 배송도 직접 안 하는데 초기 자금은 당연히 적게 들겠죠. 사실 물건이 팔릴 때까지 먼저 쓰시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현금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매출 5천만 원까지 감당해 봤습니다. 가능해요. 따로 재고 관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도 절약이 돼요. 이게 조금 고전적인 방식이라서 좀 진부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약간 좀 수학의 정석 같은 그런 사업 방식이다 보니까 이 리셀 사업은 옛날부터 존재해 왔어요. 당근이나 뭐 중고마켓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리셀 사업은 앞으로도 쿠팡이 망하고 저희가 하는 플랫폼이 바뀌더라도 이 판매 원리 자체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유형 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긴 하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밖에서도 일할 수 있긴 해요.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이 보면서 집에서 하실 수 있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계 곳곳 여행하시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구매 대행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절차가 너무 간단해서 물건 구매만 하고 송장 입력 이 두 개가 핵심 업무고 나머지는 좀 부수적인 거라서 크게 뭐 급하게 하실 필요 없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손 갈 건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또 물건 소싱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많은 대표님들이 너무 올릴 게 많아서 뭘 올려야 될지 엄두가 안 난다고 하실 정도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상품이 익숙지 않다 보니까 등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이게 좋은 게 이게 국내 리셀이다 보니까 잘 팔리는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국내 상품들 뭐가 잘 팔릴지는 이 광고나 베스트 이런 데만 조금만 보셔도 트렌드 금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쉬우니까 뭐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만 할 줄 알고 검색만 할 줄 아면 50대, 60대 컴맹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컴맹이라서 이런 면에서는 저는 이 일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기초 학원을 다녔었어요. 거기서 처음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 방법과 쿠팡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는 방법 그때 처음 배웠었어요. 저도 이런 처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 리셀 사업에 장점만 좀 늘어놓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장점만 말하게 되긴 하는데요. 그만큼 좋으니까 제가 선택하고 2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단점도 물론 있긴 합니다. 어느 일이나 장단점이 존재하니까요. 저는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일하게 단점이라면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품 등록 하나 하고 10개 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상품 등록이 한 200개 정도는 깔려줘야 매출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꾸준함이 별게 아닐 수 있는데 직접 해보시면은 은근히 꾸준히 200개 올리는 거 정말 많이 힘들어 하세요. 당연히 상품 등록 시간도 5분, 10분에서 끝나긴 하지만 이제 반복 작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루한 게 사실 이제 지속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큼 기술적으로 그렇게 막 거창한 건 바라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함만 갖춰주시면 무조건 매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저희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알바가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는 건데 당연히 초반에 갈아놓는 시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량 등록처럼 말도 안 되는 이 방대한 양을 등록해야 되거나 3개월, 6개월까지 이 똑같은 짓을 해야 되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막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수강생분들이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50개 상품으로도 월천 매출 달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한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최소 200개 이상은 보셔야 돼요. 그때까지가 고역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참으면 1차 목표 그것까지만 참으시면 저희가 1차 목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월천 달성이 3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네이버 베스트 상품만 올려도 그렇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것조차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꾸준히가 정말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제가 이 리셀 시장의 잠재성을 정말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사업을 또 찾아서 이 리스크와 초반 시행착오를 감당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아직까지 들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미 정말 쉽게 돈을 벌고 있는데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쉽고 빠른 길을 알고 있는데 이미 그 길이 다 개척되어 있고 고속도로로 깔려 있는데 산길을 왜 제가 굳이 개척을 하겠어요. 근데 그 스릴 때문에 산길 한번 타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자동으로 돈이 나오는 캐시카우가 있어야 여유롭게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때 좀 리스크 감당 해볼만 하지. 그래서 지금 알리테무가 국내에 런칭을 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도 빠르게 변화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 마켓을 옮겨 다닌다거나 상품 등록 방식 정도만 그 인터페이스와 상황에 맞게 조금 바뀌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알리테무도 요즘에 신규 국내 입점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저희도 나중에 거기서 물건 팔 수 있을 거예요. 사업 영역이 이렇게 넓혀지는 거니까 저희야 좋죠. 결국 이 리셀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 돌고 돌 겁니다. 제가 자랑해서 죄송한데 저는 지금 자면서도 돈을 벌고 있고 컨설팅 하는 와중에도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에도 돈이 벌리고 있습니다. 여행 가면서도 돈을 벌고 싶은데 제가 수업 때문에 여행은 유일하게 못 가고 있네요. 어쨌든 이 리셀 같은 경우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사업이에요. 정말 저는 이거 길게 보거든요. 하는 만큼 따라서 5천만 원 1억까지도 매출 가능하니까 부업이나 투자금 많이 들지 않는 리스크 적은 사업을 찾고 계신 분들은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100%는 떠먹여 드리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저는 밥상까지만 차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수저는 지어드릴 테니까 들고 떠서 드셔야 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거는 쉽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러면 좋은 성과 꼭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리셀 사업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밑에 저희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상품을 어떻게 찾고 등록하고 파는지에 대해서 모든 과정들을 다 풀어놨으니까요. 링크 영상 보셔서 한번 따라해보시고 월천 매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